안녕하세요. 파미데일리 김지한입니다. 일본 콧대를 꺾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오늘 그 남자와 그 남자가 가진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남자는 지니너스의 박웅양 대표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 몇 없는 의사과학자입니다. 의사는 다 잘 아시잖아요. 의사는 뭐 진료를 하는 분들을 이제 주로 가리키고요. 의사과학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임상 연구라든가 치료제 개발 같은 것들을 같이 병행하는 그런 의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학위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의사 같은 경우에는 메디컬 닥터라 그래가지고 MD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MD와 더불어 가지고 학술 박사, 그러니까 PhD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에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분이고요.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서울대 의대 졸업하셨고요. 또 석박사 거기서 취득하셨고요. 동아대 의대 교수를 거쳐가지고 서울대 의대 교수를 했고요. 여기까지 보면 그냥 뭐 공부 많이 해가지고 교수 생활 좀 하면서 논문 같은 거 많이 썼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 이력이 좀 특이합니다. 2013년부터 뭘 했냐면 이분이 삼성 서울병원의 유전체 연구소장으로 재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재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18년에 지니너스라는 회사를 창업을 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학계와 그리고 뭐 현장, 그러니까 의료 현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지니너스라는 어떤 산업계까지 이게 두루 경험을 가진 그런 인사고요. 그래서 학위도 굉장히 좀 특이한데 살아온 그런 궤적을 보면 좀 눈에 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분이 이제 싱글셀, 그러니까 세포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일 세포 분석의 세계 1인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계 1등이라는 거는 뭐 기술 수준이라든가 또는 뭐 기술 개발이라든가 또 상용화 수준이라든가 이 모든 부분을 다 망라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싱글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암 조직을 이루는 암세포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암 유전체를 해부하고 또 그 환자에 맞는 어떤 치료법을 찾아가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데 기반이 되는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2월 6일입니다. 이날 제가 이제 서울 그 송파구 문정동에 이 회사 본사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대표님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얘기를 듣고 왔는데 기사를 막 썼는데 기사가 좀 제가 느꼈던 그 느낌들이 텍스트로는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차라리 그냥 파미데일리를 통해서 조금 말랑말랑하게 한번 풀어보면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그 느낌, 그 간극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박 대표가 이제 아까 싱글셀 세계 1위 기술을 가졌다라고 이제 제가 소개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일본 국립암센터에서 3,000명의 이제 암 환자 종양을 정밀 분석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일본 암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해왔어요. 사실은 해마다 이제 뭐 3,000명씩 해서 쭉 이렇게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게시한 프로젝트가 뭐냐면 이제 그 몬스터 3라 그래가지고 또 새로운 암 연구 프로젝트를 하나 게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암을 정복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게 된 프로젝트고, 여기에 다국적 제약사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암 치료제를 잘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암을 잘 더 분석을 해야 또 그게 맞는 또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박웅양 대표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와서 좀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프로젝트에. 이렇게 이제 먼저 그 일본 국립암센터에서 요청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박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다가 이제 법인을 세워가지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일본은 아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유명한 제약사들이 많습니다. 글로벌 수익권에 있는 그런 제약사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기초 과학 연구 굉장히 많이 축적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제약 산업 자체가 뭐 그렇게 글로벌리 또 높은 수준도 아니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한 수 아래로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을 좀 한번 굽혔다, 또는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대한해협 건너편에 박 대표한테 이제 요청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프로젝트가 3년간 진행이 되는데 3년 동안 100억을 개런티하는 그런 이제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주 큰 뉴스가 하나 있었다, 또 이를 계기로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된 거고, 그 뉴스 이외에 또 다른 뉴스가 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오늘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본에 박 대표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제가 여쭤보니까 일단 이분이 이제 일론 머스크랑 거의 비슷한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론 머스크가 3일은 테슬라 출근하고 뭐 나머지 또 4일은 뭐 스페이스X 출근하잖아요. 이분이 약간 이런 방식이거든요. 삼성 유전체 연구소 며칠 나가고 며칠 쪼개가지고 또 나머지는 또 진인허수 또 출근하시고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싱글셀이라고 하는 분야에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글로벌리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그냥 순수하게 연구자다 보니까 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마우스 세포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 암 연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암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거잖아요. 그럼 G는 사실은 거기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너 분석해본 거는 G 아니었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분은 이제 삼성서울병원 재직하면서 거기 암 환자들 있잖아요. 거기 있는 실제 환자의 암세포를 다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논문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럼 이런 사람이 여기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물론 뭐 기술은 되겠지만 인간 암세포를 구할 수 없어서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런 여건이 안 돼서. 대학교나 일반 뭐 민간 연구소에 있으면 거의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좀 독특한 어떤 환경에 놓여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베네핏이 굉장히 많았던 거고, 논문을 또 굉장히 많이 썼어요, 사실. SCI 뭐 한 400편 정도 쓰셨고, 그게 이제 교신 저자, 공동 연구, 단독 저자 뭐 이렇게 이제 제일 저자 뭐 이렇게 해서 쭉 나간 건데, 최근에 한 200편 정도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연구가 더 많고, 근데 이런 연구를 가지고 세계적인 학회지에 논문 게재하고 학술대에 나가서 발표하고 하는 사람이 이분밖에 없고, 또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명이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눈에 띄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다 아는 거죠, 이미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도 좀 와줄래?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돼요? 라고 물어봤는데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어떻게 드렸냐면, 그럼 박 대표님이 세계 1등이고 뭐 2등부터 한 7등은 넘는 거죠. 한 2등이 지금 한 8등이나 9등이나 10등 정도 되죠? 라고 물어보니까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1등이 아니라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나는 1등이다. 이 부분을 좀 먼저 강조하고 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간 누적으로 3만 명의 암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다국적 제약사들이 모여가지고 3만 명의 암을 분석했는데 연구만 하고 연구 데이터 쌓아놓고 끝, 이게 아니라 이 10년 동안 이 연구를 수행해서 나온 게 신약이 2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업화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진단기술이 3, 40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암을 극복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이거를 제가 몇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갔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기여를 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단순 연구 데이터만 쌓는 그런 프로젝트는 아니다. 실제 암 치료율을 높이는 성과를 낸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ADC가 요새 굉장히 유행이거든요. ADC가 뭐냐면 이제 그 항체 약물 접합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화학항암제 몸에 넣으면 정상세포랑 암세포 다 죽였잖아요. 구분 없이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너무 부작용이 많고 뭐 약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머리 다 빠지고 살 다 빠지고, 암세포가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을 정도로 부작용이 컸는데, 근데 사실 암세포의 그 독성, 암세포를 죽이는 그 살상 능력은 화학항암제만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암세포만 좀 공략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컨셉으로 나온 게 ADC입니다. ADC는 뭐냐면 이제 암세포 자체가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면 암에 딱 이게 로켓을 쏴가지고 꽂힌 다음에 거기서 화학항암제를 터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화학항암제가 암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암을 죽이는 방식인 겁니다. 그러면 정상세포에 공격을 안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 ADC 자체가 뭐예요? 결국에는 암세포라는 그 단백질을 타깃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단백질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싱글셀도 얘기 드렸고 공간전사체, DNA, RNA, 단백질을 같이 봐야 되는 이유가 지금 치료제 자체가 그렇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 치료제, 뭐 면역항암제 이런 거 모든 것들이 다 단백질 기반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니너스의 기술이 앞으로 더 많이 이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10년간 했고 3만 명 분석했다고 했잖아요. 이전에는 싱글셀 분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유전체 분석이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 NGS라고 하는 차세대 염기 서열 정도 분석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가 쭉 뭐라 그럴까 딥하게 이제 심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단백질을 좀 분석해야 되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 인간의 어떤 게놈 유전체를 분석하는 정도를 넘어서 암 단백질 하나하나, 그러니까 세포 하나하나를 분석해야 되는 단계까지 온 거고, 이번에 첫 싱글셀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적임자가 누구냐 찾아보니까 박웅영 대표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긴 했는데 조금 더 부연을 해드리면, 싱글셀 분석은 말 그대로 이제 조직에서 세포 하나하나를 분리해가지고
각각의 유전자 발현을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암세포, 면역세포, 혈관세포, 다양한 세포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거고요. 싱글셀 기술 하나하나 분석하는 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하나 진일보한 게 뭐냐면 이 박웅양 대표 그리고 진이너스가 가진 기술 중에 하나가 싱글셀을 기반으로 한 공간 전사체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싱글셀 기술을 좀 입체화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D 모양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암세포를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는 입체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평면을 깎습니다. 단면을 보는 거예요. 한 단면. 그래서 이 안에 암세포 몇 개, 면역세포 몇 개, 이 숫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A랑 B랑 예를 들어서 그 평균값이 똑같았다고 했을 때 암세포나 면역세포 한 명은 치료가 되고 한 명은 치료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존의 어떤 분석 방식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한 명은 치료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또 한 명은 왜 치료가 잘 되는지도 알 수가 없는데 이 방식으로 해서 보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이제 세포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암세포 바로 옆에 면역세포가 있어야 암세포가 치료가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면역세포가 없다라면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평면으로 깎아서 평균값을 놓고 봤을 때는 면역세포 충분히 있는데 왜 치료가 안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입체로 봤을 때는 암세포 옆에 이 사람은 면역세포가 있어서 치료가 된 거고 또 다른 사람은 없어서 치료가 안 된 거고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싱글셀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기술을 확보했다. 그래서 지니너스의 어떤 기술은 싱글셀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공간 전사체 기술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간 전사체 그러니까 분석을 해주는 소위 말해서 이걸 분석해 주세요 했을 때 이거를 분석해 주는 것도 세계 1등인데 두 번째로는 그 분석 툴 이거에서도 세계 1등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되면요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실험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분석은 금방 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분석하는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소요돼요. 뭐 많게는 한 10배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좀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멘델의 유전 법칙 있잖아요. 완두콩으로 막 실험했잖아요. 사실 그거 콩 이렇게 해갖고 나온 거 있잖아요. 뭐 주름진 콩, 둥근 콩 이게 쭉 나온 거요. 이 콩을 수확하는 사실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기보다는 이게 왜 이렇지라고 분석을 해서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고 그걸 어떤 과학적으로 정립을 하는데 사실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렸거든요. 그런 의미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싱글셀 같은 경우에는 분석하는 툴이 없습니다. 장비는 다 있어요. 그래서 분석하게 되면 뭐 기초 값은 다 나옵니다. 막 뭐라 그럴까 로 데이터라고 그러나요? 그게 쫙 나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분석 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분석 능력 좋은 사람들이 좀 자신의 개인기에 의해서 이제 하는 상황이라면 이 지니너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험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시각적으로 실험 결과를 싹 보여주는 그런 분석 툴 자체를 개발했고요. 이게 이제 DNA, RNA, 단백질까지 한 번에 다 보여주는 그 툴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인사이트인데 이걸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학계, 의료 현장, 그다음에 이제 산업계 쭉 있으면서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정말 잘 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거고요. 근데 이 툴이 전 세계에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폰은 다 있어요. 병원에 웬만한 데 가면 뭐 싱글셀 분석하는 장비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값을 분석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 애플리케이션, 유일한 애플리케이션이 바로 지니너스의 스페이스 인사이트라는 그 프로그램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정도로 이제 지금 기술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다. 많이 앞서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방 이제 제가 설명을 쭉 드렸는데 학계, 그다음에 이제 산업계, 의료 현장 뭐 이게 모두 다 몸담으면서 이분이 이제 연구하고 임상하고 괴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연구나 기술 개발이 현장에서 바로 쓰일 수 있는 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좀 인터뷰 중에 파악이 됐습니다. 아까 일본에서 3년 동안 100억 수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프로젝트에 받는 수준 거예요. 100억. 그럼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느냐? 다국적 제약사들이 그 프로젝트 지금 다 참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다국적 제약사라는 거는 진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탑 20 안에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손에 꼽는 제약사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그 프로젝트 말고도 지금 개발하는 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ADC든 면역항암제든 있을 거 아닙니까? 보니까 이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박웅양 대표고 또 지너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의 이름만 대면 아는 회사랑 계약서가 지금 오고 가면서 거의 이제 뭐랄까 계약 체결이 임박한 그런 상황인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그 계약서가 지금 논의가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계약서가 지금 하나 또 왔다고 해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근데 회사 측에서 지금 예측하는 거는 이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서 일단은 100억을 확보한 거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그 제약사들, 그 참여하는 제약사들의 별개의 어떤 프로젝트 수요가 있어가지고 그걸 또 받게 되면 100억이 더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일본 프로젝트로만 한 200억 정도 돈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회사가 지금까지 뭘 했냐면 싱글세 분석을 잘하니까 분석을 해줬어요. 주로. 분석을 해주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프로젝트가 10개면 분석하는 인력이 자, 한 명이 2개씩 한다면 5명이 필요한 거고 한 명이 1개씩 한다 치면 10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인건비가 계속 들어가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사실 별로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출도 낮지만 영업 손실이 더 크게 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됐습니다. 그래서 분석은 이거 너무 인력 싸움이다. 언론사랑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언론사도 계속 기자를 많이 투입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기자 투입 대비 기사가 많이 나오는 거니까 약간 그런 비즈니스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서는 끝이 없겠다. 아까 분석 툴 하나 이야기 드렸잖아요. 스페이스 인사이트. 이거를 좀 활용을 해보자. 이거를 모두가 다 쓰려고 하니 클라우드 기반으로 사스라고 합니다. 클라우드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올려갖고 우리가 아래 한글을 컴퓨터에 안 깔고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종량제로 쓰는 만큼 과금을 하는 방식으로 한번 가보자. 어차피 이게 글로벌리 이거 하나밖에 없고 이거를 분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를 쓰려고 할 거고 수요가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좀 그런 비즈니스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숫자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와닿는 게 제가 이제 공부를 좀 대학원에서 공부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우리가 쓰는 그 통계 프로그램이 다 똑같아요. SPSS나 뭐 스타샤나 아모스나 뭐 이런 거 다 쓰거든요. 사실 이거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의 표준이 돼버렸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그 프로그램을 무조건 쓰게 돼 있어요. 그런 맥락으로 이걸 이해한다라면 아 이거 굉장히 수요가 많겠구나. 저는 그렇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쯤 되면 이제 파미델리에서 단독으로 하나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기사에도 안 썼어요. 아까 뭐 100억 플러스 100억은 얘기 드렸고 클라우드도 얘기 드렸고 일단 당장 지금 이제 회사가 보면 영업 손실이 많고 해서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려를 많이 하는데 지금 전환사채 발행을 곧 할 것 같습니다. 100억 정도. 그러니까 이게 또 벤처기업이 100억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어떤 현금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고 거기서 조금 뭐라 그럴까 숨통이 트이면 뭐 지금 이제 프로젝트가 세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이제 자생력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 확정은 안 됐지만 제가 알기로 금리는 0%보다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발행 조건이 사실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시고 자세한 거는 추후에 공시가 나오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로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회사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차세대 연기서열, NGS 같은 거 100개 분석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매출 나왔대요. 그 인력 투입해가지고 인건비 갈아 넣어가지고 이제 그 정도 매출이 나왔는데 싱글셀이 이제 수요가 점점 늘고 있다 그랬잖아요. 싱글셀 공간 전사채 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 병리 슬라이드 있잖아요. 한 장에 2천만 원 정도 단가가 책정돼 있답니다. 그래서 50장 하면 50명 거 분석하게 되면 매출이 10억이 나온다고 해요. 실제로 예전에는 5천만 원씩 매출이 나오던 게 지금 한 방에 시급 10억씩 나오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야구로 치면 지금 뭐 아직 홈런은 아니지만 1루타 정도 치는 상황까지는 됐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이게 회사 내부 분위기고요. 그래서 숫자가 좀 크게 달라졌다. 이 분위기를 마지막으로 좀 전달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파미델리가 유료 기사를 내고 있어요. 한 달에 한 19,000원 정도 나가는데 이걸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종목은 관심이 없는데 이걸 다 봐야 되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품을 20개짜리, 50개짜리 내놨어요. 그래서 기간은 6개월, 1년을 부여하면서 보고 싶은 뉴스만 한 20개를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저가 상품을 내놨어요. 그래서 기간의 구애 없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뉴스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또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과금되는 건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키움증권 계좌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파미데일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신청을 하시면 회원비를 내지 않아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미데일리의 빠른 유료 뉴스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렇게 좀 짧게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